깡통 전세란 임차 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대출금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 당시 잘못된 시세 파악과 권리 분석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둘째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택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하락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경우, 정확한 시세 파악과 권리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불가항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거래량은 얼어붙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깡통 전세를 하나의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집값이 임차 보증금과 대출의 합보다 낮아지면 깡통 전세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금전적인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약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깡통 전세 피하는 법 첫 번째 단계, 정확한 시세 분석과 권리 분석입니다. 시세 분석은 아파트는 KB아파트 시세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전세보증보험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를 사례로 분석해볼까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파트 요약등기부등본인데요. 현재 시세가 2억 8천이고 실거래가도 2억 8천입니다. 근저당은 1억 3천 90만 원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현재 기준 적정한 전세가액은 얼마일까요? 이론적으로는 1억 4천 910만 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하지만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이 약 85%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손실은 28%가 넘습니다. 경매 집행 비용을 빼고 당해 국세지방세를 빼면 배당받을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 전세가율을 70에서 80% 정도로 잡는 겁니다. 인기 없는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더 낮은 경우도 많으니 여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대출금은 원금을 빼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이 부실될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의 120% 내지 13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데요. 경매까지 갈 경우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까지 꽉 차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여유가 있고 전세 물건이 풍부하다면 안전한 집을 골라서 계약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도 원칙적으로 보증금 플러스 선순위 설정 금액이 집값 대비 80%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립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처럼 표준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교할 만한 거래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있더라도 연식 구조 입지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인근 지역 거래 사례 참고, 두 번째, 전세금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 한도를 산출할 때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격의 150%,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전세가격 상담센터에 의뢰하여 무료로 감정 가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모두 참고사항에 불과하고요.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임차를 하려면 최악의 경우 경매를 가정해서 이 정도면 내가 낙찰받아도 천천히 매도해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전세 계약을 하면 최대한 빨리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합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여유 있다거나 보증료가 아까워 미루다가 시세 하락이 본격화되면 부랴부랴 가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세가 급락해서 보증금과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버리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보증금보다도 선순위인 국세지방세가 압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요. 잔금을 지불하고 바로 가입하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는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요. 보증한도 크기는 SGI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서입니다. 보증료가 저렴한 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입니다. 지금까지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주의하실 사항 하나 더. 법인 소유주택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매 배당 순위인데요. 개인 소유라면 100% 배당 받을 수 있는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 보증금과 배당 순위는 같지만 매각 대금의 2분의 1 한도 제한 없이 전체 매각 대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법인은 대부분 미지급 임금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계약 당시 권리 분석을 잘했어도 배당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GI 서울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면 개인용 보장보험은 가입 불가입니다. 요즘은 월세가 점점 인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도 비싸졌지만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는 반증이겠죠? 아무쪼록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 시세 분석, 권리 분석 철저히 하시고
보증보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 생기면 고정 댓글에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꾹 눌러주세요.